완도 밤바다를 배경으로 청산도 범바 위에 선 완수. 그는 해상에서 실종된 연인을 그리워하며 다시 만날 수 없는 괴로움에 몸서리친다. 명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 이제는 영정사진만 남은 명화. 완수는 그녀의 사진을 꼭 껴안는다. 사고가 나기 얼마 전 함께 이곳 청산도에 놀러와 유채꽃밭을 배경으로 활짝 웃고 있는 명화의 모습은 이제 사진 속에만 존재할 뿐이다. 1년 전 오늘 넌 이렇게나 아름답고 찬란했었는데 명화야, 넌 지금 어딨니? 명화야! 명화야! 완수, 연인의 이름을 목 놓아 외쳐 부르면 과거의 일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교사가 되어 처음 떠나게 된 수학여행을 앞두고 명화는 그토록 설레고 들떠 있었다. 잘 다녀올게. 다음엔 우리끼리 꼭 같이 가자. 함께 갈 수 없는 미안함에 명화는 후일을 기약했지만 여전히 도지 못하고 있다. 얼마 후 다가올 끔찍한 참극의 날을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가족의 배웅을 받으며 환한 미소를 남기며 떠나는 사람들. 그때의 기억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완수의 눈앞에서 지상의 마지막 여행을 떠나는 배가 출항하고 있다. 안 돼! 가지마! 너희들 가면 다 죽어!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고! 완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길로 떠나는 명화 일행의 환상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또다시 홀로 남은 완수는 조난당한 배 안에서 죽음의 공포와 싸우는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라 미칠 지경이다. 완전히 침몰한 배와 함께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비탄의 바다 위로 보름달이 떠오른다. 완수가 이날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다. 명화야, 내가 갈게. 너 있는 곳으로 내가 갈게. 서서히 보름달이 붉게 물들자 완수는 나침반을 꺼내 방향을 가늠한다. 북쪽을 찾아야 해. 북쪽. 그런데 위치 측정이 대략 난감이다. 사정없이 돌아가는 나침반. 뭐야? 왜 이러지? 저만치 미미가 등장해 어리바리한 완수의 행동을 지켜본다. 10m 안팎으로는 그 누구도 마주치기 싫어하는 폭군과 머저리의 중간 단계인 그녀는 나이와 성별을 가늠하기 힘들지만 꽃무늬 월남 치마를 입은 미친 할미로 인근에서는 미미로 통한다. 싫지만 없으면 아쉬운 존재. 가끔 점사도 보고 뱃길 끊긴 낙도의 산파 노릇에 사나운 가축 길들이기 등 보통 사람들은 하기 힘든 일만 골라서 하는 그녀의 본업은 자신도 딱히 정의할 수 없다. 그저 관광객들에게 아이스 깨끼나 산나물을 강매하거나 애들을 이유 없이 울릴 때 가장 행복한 노파? 어쨌든 수상쩍기 그지없는 인간이다. 아, 진짜. 북쪽이 어디지? 나침반이 빙빙 돌기만 할 뿐 방향을 잡지 못하자 완수는 당황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다. 실종된 연인을 찾아 모든 것을 버리고 저승길로 떠나는 마당에 비장함도 모자라 이 황당한 상황이라니.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허둥대는 그에게 미미가 다짜고짜 욕을 한다. 미친놈. 또 당했구나, 또! 당해요? 뭘요? 지극히 예의 바르고 착한 완수도 눈치 없이 끼어든 불청객에게는 고운 말이 나오지 않는다. 대체 이 할매는 왜 오밤중에 다짜고짜 욕을 하고 나선단 말인가? 보름달이 붉게 물들 때 북쪽을 향해 투신하는 황천길로 직해. 그곳에서 먼저 간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꿈깨! 아무리 바벨빛이 있어도 거긴 갈 사람이 정해져 있어. 할머니가 그걸 어떻게 하세요? 너 같은 미친놈이 한둘이 아니거든. 인터넷으로 사후세계 가는 방법 찾는 것들, 그것들 꼬드기는 놈들이 누군 줄 알아? 다 나침반 장사꾼들이야.
헐. 여기 범바이는 워낙 차성이 강해서 나침반이 재구실을 못해. 지금도 돌고 있잖아. 갈피를 잡지 못하는 네 마음처럼 멈추지 못하는 나침반. 급기야 미미는 춤까지 추면서 완수를 놀리는 듯 노래한다. 돌돌돌 나침반아 돌돌돌 돌아라 돌돌돌 돌아이. 그만 좀 하세요. 아, 진짜 돌겠네.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내가 관상을 좀 볼 줄 아는데 지극히 고독한 상이라는 거 본인은 모르지? 그래, 뭐 잘 모를 거야. 그저 살짝 재수 없는 정도는 알고 있을걸? 하고 싶은 말씀이 뭔데요? 안면 견적을 보아하니 소중한 사람들을 떠나보낼 상이라고? 살리지 못했어요. 운명인 게지.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어야 했다고요. 탈주려니 해. 제발 그딴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분개한 완수 속사포처럼 쏘아댄다. 대체 뭐가 팔자고 운명이에요? 파릇파릇한 목숨, 아직 시작도 못한 꿈들이 억울하게 수장됐는데. 이게 어디다 대고? 미미 바락 대드는 완수의 머리를 지팡이로 내려친다. 결국 소원은 이루어진 건가? 빠개질 듯한 고통이 엄습하는 머리를 감싸고 완수 쓰러지면 미미 휘파람을 분다. 이내 호련히 등장하는 시대의 미화원. 그가 입고 있는 옷의 등판에는 장보고 대사짱, 청해진 사랑합니다, 왕을 만든 남자 장보고 등의 로고가 적혀있다. 시대의 저편에서 동이 터오는 시대의 저편에서 누군가 널 부르는 소리. 빛을 감춘 어둠은 결코 자비를 몰라 죽음과 질병과 별리의 아픔을 천연처럼 짊어진 그들의 이야기는 결코 후대에 전해지지 않지. 운명의 그물에 걸린 가련한 물고기 같은 인연, 마지막으로 허락된 숨을 모은 간절함으로 세월의 낙엽 같은 그리움으로 이름 없는 꽃을 피우지. 애타는 그 목소리를 너는 듣지 못하지. 미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자, 감히 죽음을 꿈꾸지 말라. 당장 끌고 가. 미미의 지시가 떨어지자 완수를 질질 끌고 가는 미화원. 그런데 갑자기 미화원을 아들로 착각하고 불시착한 어미가 두 딸을 들고 등장한다. 아이고, 아가, 아이고, 그 애미 좀 보려무나. 아이고, 어디 가냐? 아가!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이고, 저건 네 오래비 꿈을 꿨다. 오빠 꿈을요? 아이, 그란디. 아무리 불러도, 아이고, 그냥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가는구나. 오빠. 아이고, 울지 마라. 네 오래비 절대 안 죽는다. 우리가 눈에 밟혀서 어떻게 죽겠느냐. 그러니 울지 마라. 네 오래비 꼭 살아서 돌아올 것이다. 오빠! 오빠! 언제 와? 언제 와? 보고 싶어! 오빠! 보고 싶어! 오빠! 어이! 아이고 깜짝이야. 얄미가 미쳤나 그냥. 시방 어디서 온겨? 아이고 저 피난 가는 길이요. 우리 아들은 학도병으로 끌려갔고. 학도병? 시방 몇 년도? 아이고 그 1950년 한국전쟁. 한국전쟁? 아이고, 참말로 타임슬립을 잘못해버렸구만. 뭐 타임 슬립. 아유 그것이 뭔디? 아이고, 그건 알 것도 없고. 어여, 이거 갖고 저쪽으로 가. 저짝으로? 거기 가서 나침반이 가리키는 대로 가면 돼. 아이고, 아이 그걸 어떻게 믿어 할매를? 왜 못 믿어? 내가 바로 미민디.
미미? 난 어민디? 어미고 미미고 어여 가 시간 없을게. 어이, 참말로 내가 별짓을 다 한다. 어쩌다가 그 맹랑한 것에 꼬임에 빠져가지고 하긴 뭐 사랑이 죄요? 이 어마무시한 능력이 죄지? 때는 장보고 시대. 청해진 포구에서 들뜬 마음으로 서성이고 있는 유화. 빼어난 미모를 무사 복장으로 감춘 그녀는 완수의 소원을 고대하는 명화의 전생이다. 초조하게 미래의 연인을 기다리는 유화. 그 속내를 들키지 않게 애태우며 연무장을 향해 걸어간다. 올까? 와야 되는데. 그래. 할미가 잘할 거야. 말이 많아서 그렇지 신통력 하나는 끝내주잖아. 바보 같은 남자. 지가 거기서 죽어버리면 지금의 나도 존재하지 않는 걸. 어차피 그쪽 세계에 내가 죽는 건 이미 정해진 운명인데. 하지만 지금은 전쟁이다! 정몽과 자신의 부하가 대치 중인 연무장을 향해 달려가며 외친다. 다 죽여버려! 불안한 함성과 함께 정몽과 유화의 무리 가상존투를 벌이고 걸출한 실력으로 이들을 이끌던 정몽과 유화의 맞대결이 이어진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남매처럼 친구처럼 자라왔으며 겉으로는 유화의 실력이 월등해 보이나 실은 정몽이 그녀를 봐주는 것이다. 두 사람은 각각 응원하는 무리 앞에서 검술에 이어 창술, 봉술까지 선보이지만 적당히 치고 빠지다 일부러 져주는 정몽은 기꺼이 패배를 인정한다. 내가 졌어. 인정! 점심 살게. 이왕이면 전복죽으로. 정몽과 유화, 부하들을 이끌고 단골 주막으로 갈 참인데 뜻밖의 일이 벌어진다. 저 미친놈은 뭐시라냐? 외국 첩자 아니야? 아이고 거참 희한하게 생겼네.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 천으로 맨몸을 둘둘 마른 완수가 비틀거리며 등장한다. 비몽사몽 과거로 소환된 그는 시간의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나신이 된 상태에서 겨우 천조가리 하나를 주어 몸을 가린 상태다. 웬 놈이냐? 반사적으로 유화를 보호하며 적을 드러내는 정몽과 달리 그녀는 반색하며 나선다. 뭐? 아는 놈이야? 놈 아니야. 예언자야. 예언자? 정몽, 무슨 말인가 어리둥절해 하는데 사태 파악을 못하는 완수. 어리바리 정신이 돌아오는 듯 주변에 대고 묻는다. 여기가 어디죠? 영화 촬영장인가요? 아이 진짜 미친놈 맞네. 아이 저리 안 가. 들이대는 완수를 벌레 보듯 피하는 사람들. 그 통에 어렴풋이 유화를 본 완수. 벼락이라도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든다. 명화야! 살아있었구나! 너 왜 여기 이러고 있어? 그 복장은 뭐야? 두서없이 질문을 던지는 완수. 반가운 마음에 와락 유화에게 달려드는데 그만 천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중심을 잃고 비틀거린다. 그 새끼가! 치안으로 오해한 정몽에게 처맞고 그대로 실신한 완수는 유화에게 구출되고 어느덧 청해진의 밤이 깊어간다. 인적이 드문 곳에서
복면을 쓴 서러벌 첩자와 역시 얼굴을 가린 청해진 쪽 자객이 만나 뭔가를 주고받는다. 이걸 술이나 약에 타서 몰래 먹이게. 해가 남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밤이 되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지. 아마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야. 알겠소. 독약을 품에 넣은 자객에게 첩자의 당부가 이어진다. 그들은 장보고를 암살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이리 전해달라 하셨네.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그 어떤 짓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워낙 중대한 사안인 만큼 혹여 자객이 변심할지도 모를 일이라 첩자는 배우 인물의 충고를 덧붙인다. 석양의 아름다움은 정리할 때를 나는 자만이 느낄 수 있지. 평생 앞길을 가로막은 그림자를 이젠 걷어야 할 때 아닌가. 그분께서 이리 전해달라고도 하셨네. 잘 알겠소이다. 용무를 마친 자객과 첩자, 각자 왔던 길로 호련히 사라지고 이들을 지켜보는 달무리가 붉게 물든다. 같은 시각 목류병이 도진 장보고는 무시무시한 곡소리를 환청으로 들으며 악몽에 시달린다. 저리들 가게 해! 내게 왜 이러는가! 목숨을 내놓아라. 용서해 주시게! 제발 용서해 주시게! 배가 고파. 허기져서 견딜 수가 없어. 그런데 네 놈은 혼자 호의호식하니 원통에서 견딜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내가 제사를 죄를 주게 하란다. 다 필요 없다. 목숨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가문의 씨를 말릴 것이다. 장보고 진심을 다해 사죄하지만 가족을 해하려는 망령의 저주에 끝내 분노하고 만다. 이런 요망한 것들! 내 아내의 목숨만으로는 부족해. 이제 우리 딸까지 노려. 당장 돌아가라! 당장! 망령에게 칼을 휘두르며 쫓아내는 장보고 어느 순간 망령은 사라지고 신무왕의 요원이 등장해 그에게 충고한다. 모든 게 덧없는 일이었네.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것이오? 내 그대의 도움으로 왕이 되었으나 사촌을 죽인 핏값은 단 3달로 족하더구만. 선왕 또한 천하의 아비를 죽이지 않았소. 사륙의 바람으로 얻은 왕자에서 저승까지 진동하는 이 피비린내를 어찌할꼬. 약조는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난 아직 받을 빚이 있단 말이오. 약조라. 그대의 딸을 태자의 아내로 삼는다는 그 약조 말인가? 쏘! 내 딸이 왕비가 되면 다시는 그들이 날 비천한 출신이라 무시하지 않을 것이오. 그대는 정령 왕이 되려는 건가? 왕이라 하셨소. 이미 정해진의 왕인 내가 고작 서랍을 왕따일 프로할 것 같소. 왕을 죽이고 왕을 만드는 이가 바로 나 장보고 아니겠소. 광규에 휩싸여 포효하며 발악하는 장보고 어느 순간 보면 신무왕은 사라지고 없다. 어디가? 다 어디 갔어? 내 이야기 아직 안 끝났다고. 목류 상태인 장보고 횡설수설하며 발광하는데 마침 탄약 쟁반을 든 미미가 다가온다. 밤마다 팔자가는 인간 수발드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그렇다고 본인이 개입해 정리할 수도 없으니 심신이 고달프다. 아이고 미친놈. 이거 뭐 약으로 잡을 수도 없고 구스로도 잡을 수 없으니 자는 것도 그렇다고 잠에서 깬 것도 아닌 상태인 장보고를 부르는 미미의 목소리가 점점 히스테릭하게 변한다. 대사 그제야 정신이 돌아온 장보고 어린 시절의 이름을 불러주는 할멈을 보고 안도의 숨을 내쉰다. 할멈? 또 악몽을 꾸셨소? 아주 지독한 꿈이었네. 이거나 한 잔 쭉 들이키시오. 이미 탄약 사발을 건네면 벌컥벌컥 마시는 장보고 거짓말처럼 그의 마음이 진정된다. 이제 좀 살 것 같소. 이게 나쁜 기억을 잠재우는
맹탕 잃었다. 그럼 뭐하오? 밤만 되면 돼지 터지는 병인디. 다 김우진 그자 때문이요. 그자가 죽고 나서부터 수중 공원들이 날 가만 내버려 두질 않네. 너무 앞만 보고 달렸으니 이제 좀 쉴만도 하오. 아직 할 일이 남았다니까. 유아씨 왕비 만드는 일이요? 그렇지. 장보고는 착잡해진다. 딸 생각만 하면 마음이 무겁다. 838년 1월 상대등 김명이 희강왕을 살해하고 왕위에 오르는 정변이 발생하자 그해 2월 귀족인 김양은 청해진으로 들어가 운돈 중인 김우징을 만나 거사를 계획하고 장보고는 군사 5천을 신복인 정년에게 주어 김양, 염장 등과 함께 서라볼로 진격하게 했다. 그러나 쿠데타에 성공해 신무왕이 된 김우징은 장보고의 딸 유화를 아들 경흥의 태자비로 삼겠노라는 약조를 지키기 전 병사하고 그의 뒤를 이어 문성왕이 된 경흥도 딱히 확실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미적거리고 있다. 이유는 신분의 차이. 중신들이 해도인의 딸이라 하여 유아를 무시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장보고는 속상하다. 앞에선 해상왕이라 치켜 올려주며 이용만 해먹다가 뒤에서는 섬놈이라 전시하는 족속들에게 보란듯이 본때를 보여주라면 못할 것도 없다. 다만 후세를 위해서라도 피를 부르는 일은 자제하라는 요원을 남기고 죽은 아내 때문에 참고 있을 뿐. 정말이지 폐암만 남기고 떠난 연인이다. 남편 노릇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그 사람을 떠내보냈는데 우리 유아만이라도 번듯한 세상에서 살게 해주고 싶네. 된장, 신분 세탁이 그렇게 쉬운 일인가? 그게 무슨 말인가? 피는 못 속인다 이 말이요. 무시라? 해도인의 피가 어째서? 해상왕의 분노. 그러나 버럭 신경질을 내는 정도인 장보고에게 미미는 시큰둥하게 대꾸한다. 신녀의 신분인데 뭐가 더 필요해? 신여? 하늘과 인간 그리고 그 사이의 신녀. 결혼은 아씨한테 치명적인 굴레가 될 수 있어. 청해 부인 또한 내 크게 반대했는데도 지질이 말 안 듣고 대사한테 시니까 알랐다 그리 되지 않았어? 그쯤에서 지은 죄가 있는 장보고의 목소리가 차츰 기어들어간다. 신여의 후예인이 왕가로 시집을 보내면 그런 전형을 면할 수도 있지 않겠어. 그 사람이야 나 같은 놈 만나 그리 되어. 자고로 팔자 바꾸기는 하늘의 별 따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어 도리어 자기 눈을 가리는 격이니 역사의 오류는 모두 인간에게서 비롯되는 일이요. 그럼 우리 유아를 어쩌란 말이오? 다른 걱정 그만하시고 대사 앞가림이나 잘 하시오. 손바닥 뒤집는 일이 다반사에 서랍할 것들은 어찌밌어? 아무도 믿지 마시오. 그 누구도 심지어는 대사 자신도. 걱정 말게. 잘 알다시피 늘 내 자신을 의심하고 부인하며 그리 살아온 인생이 아닌가. 그건 대사가 보잘것없는 궁보기 시절의 일이고. 거참 궁보기 그 거시기 하네. 수시로 짜증과 위안이 교차하는 장보고의 심리를 미미는 잘 이용하며 가지고 논다. 궁보기가 싫은 궁파 활보. 활복? 오랜만에 듣는 말이군. 지금도 내 활 쏘는 실력은. 장보고 활 쏘는 신용을 하는 순간 어깨가 빠질 듯한 아픔에 자지러진다. 아이고. 통증에 고통스러워하는 장보고를 보고 미미는 박장대소하며 놀려댄다. 50견? 현대어에 익숙하지 못한 장보고 그녀의 말을 무작정 오해하고 성질을 낸다. 거참 너무하는군. 아무리 그렇다고 내가 50 먹은 개란 말인가? 이 장보고가 개! 이거야 원 해명할 가치도 없네. 대사, 내가 미쳤나보. 마침 날도 밝았으니 갑시다. 어딜? 대사 생일 잔치가 내일 모레니 저
저 장에 들러 장 보고 가게. 또걔 할멈 진짜 이럴 거야? 나이 50이면 사람도 아닌가?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코웃음치며 앞장서는 미미의 뒤를 장보고는 씩씩거리며 따라간다. 영웅의 가면을 벗어던진 그는 저울증을 동반한 분노 조절 장애의 원흉인 갱년기에 시달리며 밤이 되면 목류병 환자에다 해가 뜨면 딸 걱정으로 하루를 보내는 중년의 호라비일 뿐이다. 문성왕은 장보고의 딸을 절대 궁에 들일 수 없다는 중신들을 물리치고 은밀히 염장을 불러들인다. 김우징의 아들로 청산도로 도피해 장보고 덕분에 왕위를 물려받은 문성왕과 장보고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충성을 다한 김우징이 자신보다 그를 더 신뢰하자 청해진의 반감을 갖게 된 염장은 서로 기대고 보필하면서 자존심을 지키려 하는 것이다. 태양을 품고 있는 하늘은 그 기울임을 알지 못하거늘. 청해진에 머무는 동안 진심으로 유화를 좋아하게 됐고 그녀와 혼인하는 게 당연하다 여겼던 문성왕의 한탄에 염장이 위로의 말을 던진다. 빛에 의존해 살아가는 자만이 태양이 지는 것을 알고 있지요. 유아를 아내로 맞이하는 게 그리 잘못된 일인가? 그 결혼을 통해 굳이 날파리들의 천적임을 자처할 필요 있습니까? 허면 그 아이를 왕비로 맞아들였다간 자칫 서라버리 제2의 청해진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럼 어쩐다. 여잔 많습니다. 그리고 선왕의 약조일 뿐 전하에겐 그리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지? 문성왕은 그제야 다소 마음의 짐을 던 듯 미소 짓는다. 사실 궁궐에 차고 넘치던 게 여자들이며 그중 중신들의 실세인 김양의 딸은 그야말로 제인이다. 미모며 배경이며 유화와는 별개의 매력과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의리 따위야 왕이 된 마당에 큰 의미가 없다 해도 신분 상승의 혈안이 된 장보고의 약조를 파기하기엔 그가 너무 두렵다. 그는 왕가의 혈맥을 통해 천박한 가문의 역사를 바꾸려 하는 것이다. 그게 가능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아무리 장보고가 도와줬다 해도 애초에 왕족이 아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지. 아비도 죽고 없는 마당에 더더욱 중신들의 눈에 벗어나는 일은 삼가야 할 현실이 문성왕을 계산적인 사람으로 만든다. 유화를 왕비로 맡게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장보고가 배후 조정에 나설 것이며 무엇보다 그녀는 왕비가 되기엔 너무 자유로운 영혼이다. 그 모든 뒷감당을 내가 해야 한다는 건데 그러다 중신들의 눈밖에 나기라도 한다면 최하 독살이나 추방? 성급하지만 충분히 타당성 있는 추측에 사색이 되고 마는 문성왕의 의중을 잘 파악하고 있는 염장이 제의한다. 제가 청해진에 가서 동태를 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마침 대사의 생일이 금방이니 옷 한 벌 하사하시지요. 알았네. 뭐든 그대가 시키는 대로 하지. 호되게 추노곤을 당할 찰나 유화에게 구출된 완수는 이 모든 게 꿈만 같아. 미친 할미를 만나도 나도 미친 건가? 타임슬립, 블랙홀, 이게 말이나 돼? 의문도 잠시 눈앞에 있는 유화를 보면 이보다 더한 일도 믿어야 할 판인데 어쨌든 설명이 필요하다. 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장보고의 청해진 시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 당연히 가능하지. 유화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한다. 그녀는 아무리 봐도 명화와 똑같다. 아니 실제 동일인이다라고 완수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버렸다. 이어지는 유화의 말투 역시 명화와 똑같다. 네가 원래 살던 세상에서 넌 이제 존재하지 않아. 그럼 난 유령인 거야? 여기선 아니야.
넌 지금 내 앞에 있잖아. 너 진짜 명화 맞니? 그쪽 세계에선 명화라고 불렸니? 말도 안 돼. 명화는 죽었는데? 아, 최소한 내가 유령은 아니구나. 뭐? 누군가가 기억해주니까. 유령, 별거 아니야. 아무도 기억해주는 이가 없는 자, 그 자가 바로 유령이니까. 그럼 넌 명화의 전생? 잘 모르겠어. 어쩌면 명화라는 애가 내 전생인지도. 무슨 말이야? 어디서든 시간은 나를 중심으로 흐르는 거야. 이 범바위처럼. 범바위가 왜? 여긴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거대한 힘이 깃든 곳이거든. 볼래? 유화, 바람개비를 꺼내 직접 실험한다. 지금 바람 한 점이 없잖아. 그런데 이렇게 바람개비를 대면 놀랍게도 유화가 바람개비를 범바위 근처에 대자마자 팽그르르 돌기 시작한다. 그제야 완수도 순순히 수긍한다. 아, 그러니까 이곳이 블랙홀이로구나. 거기선 블랙홀이라고 하니? 여기선 댄솔이라 그래. 댄솔? 바람개비가 춤을 춰서? 댄솔! 이렇게 범바위에 올라대놓고 보면 푸른 소나무 아래 기우는 석양이 끝내주거든. 왜 하필 석양이래? 이왕이면 일출이 좋지. 나도 모르지. 우리 엄마가 나 가졌을 때 여기서 석양을 즐기셨대. 그러다 결국 나 대신 돌아가셨지만. 뭐? 나 나타가 돌아가셨거든. 아, 뭐라 위로의 말을 할까 고민하는 완수에게 유화는 애써 밝은 표정으로 화제를 바꾼다. 야, 아까 주막 앞에서 마주친 어떤 놈들이 날 보고 뭐라 그랬는 줄 알아? 어이 아가씨 죽이는데. 순간 실제 그 왈패가 등장해 유화를 희롱한다. 어이 아가씨 죽이는데. 아까부터 왜 이러세요? 유화, 불어 연약한 척 완수 뒤로 숨는데 완수는 가슴이 뛴다. 어디서나 부녀자를 괴롭히는 양아치들은 척결 대상 1호다. 기대야. 유화, 은밀히 신호를 주면 완수의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미리 짜고 온 왈패, 위협적으로 공격한다. 에이, 감히 어디서? 어차피 정과 오를 일도 없는 세상에서 눈에 뵌 것이 없는 완수, 빼어난 무술 실력으로 이들을 제압한다. 경찰 시험을 준비 중인 완수의 단증은 이것저것 합쳐 무려 18단에 달한다. 순식간에 왈패를 퇴치한 완수에게 유화는 감탄을 아끼지 않는다. 청산도에서는 눈칫밥을 먹으며 빌빌대다가 엉겁결의 왕이 된 김경욱 따윈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멋진 녀석이다. 이야, 진짜 대단한데? 너 장군감이다. 이래봬도 경찰 시험 준비 중이라고. 경찰? 벼슬았지? 아,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지. 경찰 되면 밥은 먹고 살아? 뭐? 저쪽 세상에 내가 살아있었으면 경찰의 아내로 살았을 거잖아. 그게... 아직 시험 준비 중이라 대답을 선뜻 하지 못하는 완수의 등을 퍽 치며 유화가 장담한다. 괜찮아. 남자가 명예로운 일을 해야지. 아마 내가 명화라면 널 먹여 살렸을 거야. 그럼 뭐하냐? 명환 이미 내 곁을 떠났는데. 니네 둘 어떻게 만났어? 명화와 초딩 때부터 커플이었던 완수. 그녀와의 만남과 이별에 대해 순순히 털어놓는다. 명문가의 딸인 명화는 조선가정 출신으로 왕따였던 짝꿍 완수를 변함없이 챙겨주었고 조부모 사후 고아나 다름없는 완수의 시험 뒷바라지까지 교사 월급으로 지원해줄 만큼 순정적이었다. 멋지고 아름다운 년. 유하는 자신이면서도 낯선 이야기 속의 명화가 부럽기만 하다. 이곳이라면 그보다 더한 일도 해줄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을 영원히 잡아둘 수 없어 안타깝기만 하다. 그런데 그녀가 그렇게 떠날 줄은 몰랐어. 작별 인사도 없이. 난 아직 정식 프로포즈도 못했는데. 난 아직 네 곁에 있잖아. 유화, 먼 세상에서 살다 죽은 자신의 분신에게 감흥한 듯 완수에게 살포시 몸을 기대며 그를 위로한다. 이 느낌... 완수 또한 명화와 똑같은 향기와 울림을 가진 유화의 어깨를 감싸며 그녀에게 묻는다. 정말 아무 기억도 안 나니? 어떤 기억? 아무리 노력해도 완수와 함께했던 명화의 기억이 떠오르지 않는 유화. 진심으로 사과한다.
그녀로서도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다. 영혼의 한 조각이라도 연결고리가 있다면 그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텐데. 미안해. 아무 기억이 안 나. 괜찮아. 너로부터 시작된 인연이라면 지금부터가 우리 사랑의 기원이 되는 거겠지. 인정! 인정? 따라해봐. 한쪽 손을 이렇게 들고 인정! 인정.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완수에게 유화 폭탄 선언을 한다. 그럼 이제 우리 아버지 만나러 가자. 아버지? 어떤 분이죠?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지. 근데 남들은 장보고 대사라고 해. 장보고? 해상왕 장보고? 그렇다니까. 가자. 유화 별거 아니라는 듯 앞장서는데 놀라 몸이 얼어붙은 완수는 기절하기 일보 직전이다. 곧 우리 아버지 생신인데 네가 해줘야 할 일이 있어. 유화 아무 대답이 없어 멈춰 뒤돌아보면 완수는 이미 기절했다. 아, 이런 새가슴하건. 유화 휘파람을 불면 조금 전에 왈패가 등장하고 유화는 그에게 돈을 나눠준다. 수고했다. 이걸로 전복죽이나 사 먹고 이 사람은 내 마차에 태워. 왈패 완수를 부축해서 마차가 있는 쪽으로 가면 그들을 뒤따라가며 구시렁대는 유화. 무예 실력은 괜찮은데 담력은 별로네. 이거 언제 사람 만드냐? 유화 사라지면 범바위 뒤에 숨어서 염탐하던 정몽이 바위 위로 올라와 완수와 유화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열패감에 잠긴다. 문성왕 하나 방어하는 것도 벅찬데 하다하다 저런 미친놈이랑 노닥거리는 유화를 보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정몽이다. 너 겨우 그런 여자였니? 분을 못 참고 허공에 칼질하며 발광하는 정몽. 마침 아버지 정년이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보고 제풀에 지쳐 주저앉은 아들에게 다가가 위로한다. 그때까지도 완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그는 정몽이 유화를 서라벌로 시집보내는 것에 충격을 받은 걸로만 알고 있다. 몽아, 이미 떠난 배다. 난 뭔가요? 애초에 오르지 못할 나무였어. 내가 유아보다 못한 게 뭔데요? 또 아버지가 대사님보다 못한 건 또 뭐고요? 몽아, 대사님이랑 아버지랑 여기 완도에서 똑같이 시작했잖아요. 아들의 비난에 정년은 할 말이 없다. 그 또한 이인자의 서름을 절절히 느끼고 살아왔다. 장보고와 장년은 이곳에서 낳고 자라 함께 당나라로 건너갔으며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이지만 지금의 장보고는 해상왕, 자신은 그의 부하다. 그런 아버지를 정몽은 이해할 수 없다. 아버지도 저도 할 만큼 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용당하지 말자고요. 정작 선왕을 죽이고 김우징을 왕으로 만든 건 아버지인데 왜 그 공은 대사가 다 가져가죠? 몽아, 너 대체 왜 이러는 거냐? 유아의 혼사 문제는 이미 정해진 약조래도. 유아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요. 뭐? 유아는 왕비가 되는 것도 대사의 딸로 사는 것도 다 싫어한다고요. 그걸 네가 어떻게 아느냐? 내가 그걸 왜 몰라요? 눈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아니 꿈속에서조차 온통 걔 생각뿐인데. 너 정말... 아버진 내 말 몰라요. 울분을 참지 못한 정몽,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데 정년은 그런 아들을 어찌 달래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장보고의 생일잔치가 벌어지는 연회장. 장보고를 중심으로 좌우의 염장과 정년, 축하 사절들이 앉았고 그의 탄생을 축하하는 연회가 펼쳐진다. 온갖 사내진미의 비단과 폐물에다
당나라와 일본에서 보내온 선물에 장보고의 기세는 하늘을 찌른다. 김우진, 보고 있어. 이게 바로 나요. 나 장보고 아직 죽지 않았단 말이요. 장보고는 이 자리에 당장 문성왕과 귀족놈들을 끌어다 똑똑히 목도시키고 싶다. 특히 무예 실력이 뛰어난 유하와 정몽의 순서가 시작되는 순간이라 더 그렇다. 그 어린 것이 언제 저렇게 컸을까? 장보고 생일 축하 공연으로 무예 시범을 보이는 유하를 보니 울컥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옆에 앉은 미미가 손수건을 내밀며 말한다. 남자가 눈물이 많아지면 앉아서 오줌 쌀 일만 남았네. 참, 우는 거 아니여? 퉁명스레 부인하면서도 손수건으로 땀을 닦는 척 슬쩍 눈물을 찍어내는 장보고를 미미가 대놓고 놀려댄다. 그럼 눈으로 침을 흘리나? 어? 오늘 같은 날 좀 봐주시오그. 그래. 오늘 같은 날 마누라가 옆에 딱 붙어 있어야 하는데 나 같은 늙은이가 있으니 눈물이 앞을 가릴 만도 허제. 장보고를 위로하는 척 푸념하는 미미는 진실로 박복한 자신의 운명을 저주한다.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니고 악인도 선인도 아니고 놈의 사당 초상화에 갇히지만 않았더라면 이런 고달픈 삶은 이어지지 않았을 텐데. 내내 전우치의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온 그는 어느 날 옥황상제의 아들인 수룡을 장난삼아 죽인 죄로 초상화에 감금됐으며 아무나 찾아와 제물을 바치고 소원을 빌면 그 어떠한 소원이라도 들어줘야 하는 노예형 해결사의 징벌을 받게 되었다. 장보고 일가와는 사당의 신녀였던 유하의 어머니 때문에 엮이게 되었다. 썩을 년. 그러게 왜 날 끌고 들어가서는 어느 날 완도에 온 장보고와 눈이 맞아 서로 사랑하게 되면서 딸을 낳는 순간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있었던 신녀는 전복죽 한 사발로 미미를 딸 유하의 유모로 종신 계약해버렸다. 여기서 종신 계약은 유하가 죽을 때까지다. 니들이 주 52시간 근로계약을 알기나 하가? 세상 불공정 계약이 치떨리나 그래도 어여삐 자란 유하를 보면 보람은 있다. 다소 맹한 구석이 있어 직교에 지가 넘어가는 스타일이지만 어밀 닮아 미모는 갑이고 아빌 닮아 무예는 짱이다. 야! 호이! 맞대결에 나선 유하와 정몽이 기를 모으며 내는 하이톤과 바리톤의 기합이 연무장에 울려 퍼진다. 전 경사들의 축하 군무에 이어 특설 무대에서 무예 시범을 보이는 유하와 정몽은 그야말로 선남선녀다. 어쩌면 부부의 연을 맺어도 좋았을 커플. 그러나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빌어먹을 삼각관계. 사랑의 죄라 배신도 용서가 되는 세상 따윈 과거는 물론 현재도 존재하지 않는다. 죽거나 미치거나 아니면 저놈처럼 일방적으로 끌려오거나. 드디어 시대의 재물 혹은 사랑의 곡물인 완수가 왈패들을 이끌고 등장한다. 야! 울림통이 큰 단체 기합에서부터 분위기를 장악한 이들은 두 다리를 벌리고 엉거주춤 기마 자세에서부터 범상치 않은 시작을 보인다. 이어 강양약, 중간양약, 북장단에 맞춰 주먹을 내지르며 일제히 발을 구르며 방향을 바꾸는 방역. 기본 동작과 태극 일장을 변형한 태권무다. 오, 제법인걸. 감탄하는 미미의 눈에도 센터를 차지한 완수의 비주얼이 썩 괜찮다. 제복에 잘 어울릴 체격에 실내에서 공부만 하느라 피부도 희멀건하다. 거참 특이하군. 장보고도 이내 관심을 드러낸다. 살다 이런 이색적인 군무는 처음 본다. 일단 작전 성공. 완수에게 호감어린 시선을 던지는 아버지에게 다가가며 유하는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 일단 눈에 들면 의심은 덜할 것이고 가까이 두게 되면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게 유하의 작전이다. 아빠, 괜찮죠? 근데 쟤 누구냐? 내 부하로 들어온 녀석인데 쓸만한 것 같아서 키우고 있어요. 수상쩍은 놈은 아니겠지? 에이, 당연히 아니죠. 부녀가 대화를 나누는 사이 열화와 같은 박수 속에 완수팀의 시연이 끝난다. 태권무의 원조가 장보고 시대 청예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실록에 없는 일이었으나 그날 이후 완수가 만든 군무는 완도 전역은 물론 전국 곳곳에 빠르게 전파된다. 따라서 국기 태권도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기인된 것인지 어쩐지 모르겠으나
역시 실록에는 없는 일이다. 다만 그 어떤 시대에서나 남녀가 엮인 자리에서는 질투가 싹튼다는 것이 만고불변의 진리다. 대체 유아는 무슨 속셈으로 저 녀석을 끼고 도는 거지? 내가 지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정몽은 유아한테 서운하고 그녀를 사로잡은 완수가 찢어 죽이고 싶도록 밉다. 그리고 이런 아들을 지켜보는 정년은 정년대로 속상하다. 어르지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말랬는데. 근데 유아 쟤도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저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우리 아들을 생각하면 시집까지라도 우리를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고. 어디서 근본도 없는 수상쩍은 녀석을 끼고 도는 거야. 근데 저 무술은 어디서 배운 걸까? 육탄전에서는 꽤 쓸만하겠는데. 차고 치르고 피하고 희마 자세를 취한 걸 보면 마상무에도 능할 것도 같은데. 모인인 정년의 관심은 삼천포로 세어 상상의 나래를 펴고 그들의 모습을 심상치 않게 지켜보는 이가 있으니 바로 염장이다. 이 자리에 오기 얼마 전 장보고를 만나 왕이 하사한 장복을 생일 선물로 전달했으나 그는 단호히 거절했다. 장복은 받은 걸로 할 테니 다시 가지고 가게. 그래도 전하의 하사풍인데. 갈문왕이 입을 옷이 장복은 아니지. 갈문왕? 허허, 저 인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왕의 장인을 칭하는 갈문왕이 입을 옷이 아니면 그 어떤 옷도 필요 없다는 장보고의 속내를 새삼 확인하게 된 염장은 속으로는 그가 가짠치만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고 살살 달랜다. 전하께서도 애쓰고 있으니 조만간 좋은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받아주시지요. 그래. 그럼 일단 받도록 하지. 그제야 다소 마음이 풀린 듯 장보고는 한 발짝 양보하며 염장을 떠본다. 그리고 자네 이제 그만 정해진으로 돌아오지 않겠나? 조만간 그대가 곁에 있어야 내가 든든하네. 새겨 듣겠습니다. 염장은 그쯤에서 공소원이 물러났지만 이미 마음은 돌아선 지 오래다. 그가 생각하는 장보고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하지만 곧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모든 것은 바로잡아질 것이다. 그렇게 되기 전에 정령과 정몽이 주제 파악을 해야 될 텐데. 염장은 그들 부자가 자신과 같은 족속임을 알고 있다. 과묵하지만 우울하고 신중하지만 음흉한 만년 이인자들. 한편 염장의 흑심을 알 리 없는 장보고는 은밀히 정년을 불러 문성왕에게 하사받은 장복을 준다. 이걸 왜 제게? 버릴 순 없지 않는가? 나는 그저 버리기 싫어서 주는 걸 덥석 받는 사람인가? 기분은 묘하지만 정년 역시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기꺼이 장복을 받는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의 시범은 어떻던가요? 오, 그 생각을 잊고 있었구만. 참 기발하고 참신하더구만. 제 아들놈이 준비한. 정몽을 칭찬하는 말인 줄 알고 화색이 돌던 정년은 이어지는 장보고의 말에 맥이 빠진다. 못 보던 얼굴이던데 새로 본 병사라고? 정몽이 아닌 완수를 칭찬하는 걸 알고 씁쓸해지는 정년에게 장보고는 그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는다. 부드러움과 강함이 어우러진 새로운 시도였네.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근접전에 아주 용이하겠더구만. 이렇게? 이렇게. 심지어 장보고는 대충 태권무 흉내까지 내는데 마침 유아의 손에 이끌려 등장하는 완수가 그 모습을 보고 입이 해벌려진다. 오, 이게 꿈은 아니겠지? 살아서는 절대 만날 수 없는 비현실적이고도 역사적인 만남에 완수는 초긴장 상태이고 정년은 아들의 공을 대신 앗아간 그를 못마땅하게 노려보는데 유아는 자신이 그를 데려오기 위해 애를 많이 썼다고 으스댄다. 내가 이 사람 데려오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면 깜짝 놀랄걸요? 데려와? 어디서? 그게... 맞아요! 서랍할 사람. 머뭇거리는 완수를 보고 아차 싶은 유아가 끼어드는데 이미 장보고는 완수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 아들이 없는 그로서는 마땅한 호감이다. 또한 관연한 딸을 둔 아비로서의 본능이다. 그래봤자 갈문왕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을 테지만 어쨌든 완수가 마음이 든 장보고는 질문을 멈추지 않는다. 아까 자네가 선보인 무예가 그 어떤 무예인가? 태권도입니다. 태권도? 대사, 혹시 당나라 첩자일지도 모르니 조심하십시오.
의심하는 정년에게 발끈한 유하 쏘아 붙인다. 아저씨, 이 사람 첩자 아니거든요? 예언자예요. 예언자? 네, 아빠. 이 사람 과거는 물론 미래까지 기가 막히게 맞춰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난 그저 겸손까지. 아니긴 뭐가 아니야. 유하, 완수를 앞으로 확 떠밀면 완수 엉겁결에 장보고 가까이 오게 되는데 순간 혜신의 과거사가 파노라마처럼 스쳐가며 시험 준비를 위해 평소에 외우던 내용이 사설처럼 튀어나온다. 역사 교과서에 이르기를 290년 완도에서 태어난 장보고 어릴 적 이름은 군복이었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나니 큰 뜻 풀고 나라로 건너간 812년 태어난 무술 실력으로 무령군 소장에 올라 왕군을 소탕했고 해적에게 끌려간 신라노에 구출했네. 그의 나이 32살 미련 없이 군대를 나와 거장으로 성공했지만 함께 간 고향 사람 정년은 군대에 남았네. 항상 과거사가 언급되자 장보고는 정년을 바라보며 상념에 잠기고 정년 또한 감회가 새롭지만 완수는 그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유아와 바람잡이의 추임새에 힘입어 신나게 랩을 한다. 첫산의 법화원을 세운 장보고 39이 되어 신라로 돌아왔네. 김우징의 도움으로 흥덕왕 만난 자리에서 지내 설치를 받고 정해진 대사로 임명됐네. 한 명의 군사로 해적을 소탕한 장보고 마침내 안전해진 바닷길을 통해 중국과 일본을 잇는 무역 항로가 완성되고 청해지는 동아시아 최대 무역기지가 되었네. 16년 장보고 나이 47 행덕왕이 죽자 서답 왕족 다툼이 치열하네. 목숨이 위태로운 김우징 정해진 대로 빛이 나고 장보고는 그를 극진히 보호했네. 838년 나라에서 헤어졌던 정년이 정해진으로 돌아오고 장보고는 기쁜 마음으로 그를 받아들였네. 그에게 군사 5천을 주 김우징의 왕위에 오를 수만큼 만든 장보고 올해 나이 51에 이르러 김우징의 아들 문성왕이 간택을 기다리고 있네. 진해 장군 장보고 문왕이 될지 아닐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네. 공무원 시험 준비하느라 달달 외운 역사 지식을 줄줄이 열거하는 완수를 경이롭게 바라보는 장보고와 흐뭇한 미소가 입에 걸리는 유하, 그리고 이들을 더욱 경계하는 정년. 그의 의심 역시 멈추지 않는다. 대사, 이토록 세세히 알고 있는 걸 보니 당나라 첩자가 분명합니다. 아니에요. 난 당나라가 어디 있는지 가본 적도 없다고요. 극구 변명하는 완수에게 정년은 첩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리 내부 사정을 자세히 알고 있느냐 따지는데 그의 집요함에 발끈한 유하가 난처해 하는 완수 대신 항변한다. 이 사람 예언자라 했잖아요. 그리고 이 정도 이야기는 저작거리 왈패들도 쫙 끼고 있다고요. 유하, 휘파람 불면 왈패 등장해 노래 부른다. 290년 완도에서 태어난 장보고 어릴 적 이름은 군복이었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나니 그도 붙고 당나라로 건너가 812년 빼어난 무술 실력으로 무리군 소장에 올라 방구를 소탕했고 해적에게 끌려간 신라노에 구출했네. 요즘 유행하는 장보고가예요. 예언자가 유행시켰죠. 그래. 장보고, 자신을 칭송하는 노래를 유행시킨 완수를 마구 칭찬한다. 아주 장한 일을 했구만.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서 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지. 그래요, 아빠. 장보고, 유하와 완수를 데리고 가고 정년은 또다시 혼자 남는다. 소외감이 전복창자처럼 씁쓸하게 업습하는 밤, 결국 최후의 결론은 아들에 대한 연민이다. 겨우 저딴 것들 눈에 들려고 우리 몽이가 얼마나 피 터지게 노력했는가. 지혜비를 쏙 닮아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인 유하를 얻기 위해 종노릇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아들. 화가 치밀어 오는 정년에게 호련히 나타난 엄이미가 충동질을 한다. 이런 경우를 두고 죽 써서 개해준다고 하지. 할멈, 내 신세가 너무 비참하오. 이제야 좀 인간다운 면이 보이는구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한때 좀 껄끄럽긴 했지만 그래도 한 동네에 살며 형아 동생하던 사이인 내게 어찌 이럴 수 있어. 군대가 해체되는 바람에 헐벗고 굶주려 돌아올 때 자존심 따위는
이미 당나라에 두고 오지 않았던가? 난 괜찮지만 우리 몽이는 수중 50리 물길을 가도 숨이 막히지 않았건만 왜 이리 숨이 턱턱 막히고 몸이 천근만근인지 난 정녕 누굴 위해 살아온 것이오. 물길을 걷는 자 혼자 가지만 물길을 내는 자 함께 가는 법. 돌도 굴러야 박힌 돌을 뺄 수 있는 법. 물길은 뚫어도 막을 순 없는 법이지. 그 굴러온 돌은 대체 뭐 하는 놈이오? 화살이 완수에게 돌아가자 미미는 시치미를 뚝 뗀다. 뗀들 아나? 어찌 처음 본 놈이 대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단 말이오? 혹시 할멈이 주술을 부린 게 아니오? 주술? 두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대체 그놈이랑 유아랑 무슨 관계냔 말이오? 내가 남의 사생활이나 캐고 다니는 사람인가?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마. 혹시 아나? 그놈이 역사를 바꿀 수 있을지? 어쨌든 조심해. 마가 끼기 쉬운 갱년기니까. 미미 귀찮다는 듯 자리를 뜨며 걱정해주는 척 정년의 불안감을 조성한다. 그놈이 역사를 바꿔? 혹시 영모를? 정년의 의심은 더욱 굳어지고 그렇게 청산도의 밤이 깊어간다. 이야. 장보고를 무사히 아련하고 나온 완수. 유아와 함께 별이 쏟아지는 바닷가를 내달리는데 기분이 몹시 업된 상태다. 시원하다. 이제 살 것 같다. 긴장 많이 했지. 그걸 말이라고.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니까. 야, 너 머리 되게 좋은가 봐. 790년 완도에서 태어난 장보고 어릴 적 이름은 궁복이었네. 그걸 다 외우다니. 뭐 790년은 지금 아무 의미도 없지만 경찰 공무원 시험에 국사는 필수야. 후대 역사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 우리 아버지 최우가. 그게 곤란한 질문에 완수는 말문이 막히는데 도리어 장보고 신화의 결말을 알고 있는 유화는 거침없다. 얼마 안 남았지? 그걸 네가 어떻게 우리 엄마가 할멈 신딸이었잖아. 내게도 예지력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강하진 않아. 그래서 할멈을 졸라서 널 데려온 거야. 우리 아버지를 살릴 수 있을까 해서. 내게 그럴 만한 힘이 있을까? 증거를 잡아줘. 넌 우리 아버지를 죽인 범인을 알고 있지? 넌 어디까지 알고 있어? 확실하진 않지만 짐작이 가는 사람은 있어. 내 생각이 맞다면 네가 서라벌에 다녀와야 해. 서라벌? 그놈들의 음모를 증언해줄 사람이 필요해. 아마 아버진 네 말이라면 믿어주실 거야. 왕을 만나란 말이야? 걱정 마. 내가 다 손을 써놨어. 유화의 작전은 향가를 보급하는 것이다. 제목은 예언자. 청해진 범바 위에 예언자가 나타났네. 붉은 달이 어둠을 삼킨 날 유화를 품은 바다는 하늘이 되고 서라벌의 미래는 그에게 달려있네. 어때? 뭐야 이거? 유언비어? 이게 네 전략이야? 고작 노래 하나로? 완수 못 믿어온 듯 따지는데 미미가 호련히 등장해 그의 뒤통수를 가격해 기절시킨다. 아이고 거참 말 많은 자식이네. 미미의 구음에 따라 시간의 단축키가 작동되고 서라벌 궁으로 공간 이동한 완수는 문성왕의 신복으로 위장해 배신의 현장을 목격한다. 역시 염장이 자객이었어. 당장 유아한테 알려줘야겠는데. 완수 틈을 내 달아나려 하는데 문성왕이 그를 불러세운다.
예언자께서는 어찌 생각하시나? 무술의 달인인 장보고를 지근거리에서 살해한다는 게 어렵지 않겠는가? 그대는 그자가 어떤 최후를 맞이할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가장 손쉽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게. 그게 완수 뭐라 답할지 고심하는데 뜻밖의 인물들이 등장한다. 바로 정몽과 정년부자로 정몽은 문성왕이 장보고에게 생일 선물로 주었던 장복을 입고 있고 정년은 첩자의 복장이다. 그 방법 제가 알려드리지요. 복면을 벗고 정체를 드러낸 정년을 보고 그동안 그와 내통해왔던 염장만 빼고 다들 놀란다. 이런 변수가. 완수 얼른 고개를 숙여 정년 부자의 눈에 띄지 않으려 용을 쓰고 염장은 정식으로 정년을 소개한다. 제가 말씀드린 아군입니다. 오, 일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나? 흥미로워하는 문성왕에게 정년은 염장과 함께 꾸민 음모를 밝힌다. 그날 대사에게 마지막으로 약을 탄 술을 먹이겠습니다. 이미 대사와 만나기로 약조를 해두었으니 어렵지 않을 겁니다. 청해진이야 제 본영이니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터. 염장의 말이 끝나자 문성왕은 일순 측근들의 변절을 눈치채지 못한 장보고가 딱한 듯 한마디 한다. 신골 귀족들의 반대만 아니라면 유아를 아내로 맞아도 됐을 텐데.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심정으로 못내 유화에게 미련이 남은 문성왕에게 정년이 확답을 요구한다. 조건이 있습니다. 장보고가 죽은 후 그에 따른 내 아들이 취하게 해주십시오. 오호. 가진 자의 교만이 발동한 문성왕, 정몽에게 모호한 미소를 지으며 묻는다. 그 아이를 마음에 품었는가? 그렇습니다. 지아빌 닮아 만만치 않을 텐데 감당할 수 있겠나? 취하지 못하면 죽이면 될 일. 단호히 대꾸하는 정몽에게서 시선을 돌려 문성왕이 정년에게 묻는다. 젊은 날에 그대도 저리 보았겠는가?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세상이었어. 내가 살고자 적을 죽인 게 잘못된 일이요? 눈앞에 두고도 취하지 못하는 아픔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전하는 모르고. 왜 모르겠나? 그 어떤 세상이든 진실은 승자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네. 나 또한 이렇게 권력의 칼자루를 잡기 전 간담이 서늘한 시간들이 하루 이틀이었겠나. 우습지 않나? 후세 사람들은 이런 걸 역사라고 하지만 난 그저 이름만 울릴 뿐이네. 정작 내가 잡은 칼자루를 조종하는 자들은 저 귀족들이니까. 문성왕의 자주적인 한탄에 염장이 기다렸다는 듯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명분을 역설한다. 평민, 전민, 빈민, 귀족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영웅으로 인정한 자, 심지어 왕족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자, 그게 바로 장보고 그자가 죽어야 할 이유요. 저런 나쁜 놈. 듣다 못한 완수 버럭 외친다. 비겁해!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완수에게 집중되지만 그는 거침없이 염장에게 따진다. 알량한 질투 때문이라고 왜 말 못해? 당신은 죽어도 장보고를 뛰어넘을 수 없어. 후대의 역사에도 이인자에 불과하지. 화살은 정년 부자에게 돌아간다. 그리고 당신들 내가 똑똑히 기억해서 다 밝힐 거야. 배신자라고. 닥쳐! 정몽의 칼이 완수의 목을 겨누고 정년이 엄포를 놓는다. 당장 이자를 체포하시오. 당의 첩자. 아니, 장보고가 보낸 간자가 분명하오. 예언자라 들었는데. 의아해하는 문성왕에게 정몽이 악을 쓰듯 고자질한다. 예언자? 예언자는 무슨? 이놈은 유아를 꼬드긴 불안단에 불과하오. 뭐라! 감히 왕의 여자를! 졸지의 분위기는 치정으로 꼬이고 문성왕은 완수를 죽이려 하는데 염장이 나서 그를 만류한다. 죽이는 것보다 일단 하옥시키는 게 낫겠소. 내가 만일 장보고 암살에 실패한다면 이놈을 역모의 증거로 들이시오. 그럴까? 이 비겁한 놈들! 역사가 너희들을 처단할 것이다! 저런 불경스러운 놈을 살려둬! 그냥 죽이면 안 될까? 귀얇은 문성왕. 감히 왕을 싸잡아서 욕하는 완수를 지금 죽일까 실컷 이용하다 나중에 유화가 보는 앞에서 죽일까 고심하는데 어디선가 미미의 구음이 들리면서 다시 시간의 압축이 시작되고 빠르게 시간이 흐른다. 청해진 주막, 으스스한 분위기, 안개가 자욱한 가운데 망령들과 신무왕을 하객으로 맞이해 그들에게 술을 권하는 장보고. 이미 살해된 후에 그는 자신이 죽은 사실을 모르고 정년이 먹인 약물에 취한 상태 그대로다.
자, 쭉 한 잔씩 들이키게나. 여식을 시집 보내기 전 축하주 한 잔씩 꼭 돌리고 싶었다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다 그대들 덕분이 아니겠는가. 망령들에게 술을 다 돌린 장보고는 마지막으로 신무왕에게 다가가 고마움을 표한다. 아이고, 고맙소이다. 이리 약조를 지켜주시니. 장보고 신무왕의 잔에 술을 채운 후 딸을 부른다. 유하야, 어서 이리 와. 인사드려야지. 그 아인 여기 없네. 마침내 입을 여는 신무왕에게 장보고가 묻는다. 그게 무슨 말이오? 여기 없다니. 내가 잘못 말했군. 그대가 갈 수 없네. 그 아이 있는 곳으로는. 아이고, 독담이 과하십니다. 그 바닷길도 평정한 몸인데 이 장보고가 갈 수 없는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여기가 어딥니까? 내가 만든 청해진이 있는 장로가 아닙니까? 장보고 큰 소리를 치지만 그의 온몸이 발끝에서부터 빠르게 식어가기 시작한다. 그와 동시에 소름 끼치는 곡성들이 들리면서 그의 눈에 하객들로 보이던 사람들이 일제히 망령으로 변해 그를 에워싼다. 목숨을 내놓아라. 살기 위해 그가 죽였던 적들 혹은 그를 위해 죽어갔던 아군들의 원망에 장보고는 진저리를 친다. 달라진 게 있다면 살아있을 땐 어떻게 해서든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영원히 깰 수 없는 악몽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이다. 너무 놀라워. 이건 정말 아니겠어. 내 딸의 홀리날인데 코콘이 아니오. 장보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망령들에게 따지지만 생전의 원한이 집착으로 자리 잡은 그들은 물러서기는커녕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중과부적으로 슝슝 빠져나가는 그들을 해치고 신무왕 앞에 무릎 꿇은 장보고. 전하의 며느리를 맞이하는 날이 아니오. 어리석고 어리석도다. 대사, 저길 보게. 장보고 신무왕이 가리키는 쪽을 보면 염장이 청해진 침소에서 피 묻은 칼을 들고 웃고 있다. 염장, 저자가 왜 칼을... 순간 가슴에 엄청난 통증을 느끼고 외마디 비명을 내뱉는 장보고에게 신무왕이 말한다. 그대의 몸은 이미 온기를 잃었네. 그제야 죽음의 순간을 각성한 장보고 고통스레 울부짖으며 식어가는 자신의 몸으로 회귀한다. 그리고 그 순간 방금 전 기니 할 말이 있다고 찾아와 방심한 자신의 심장에 칼을 꽂은 염장을 기억해낸 장보고는 마지막 숨이 멈추기 전 저주를 퍼붓는다. 내 이놈 염장, 나는 너를 믿었거늘. 네가 감히 죽음의 세기가 가까워지면서 망령들의 곡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장보고의 움직임이 멈추면 망령들은 그의 시선을 떠매고 신무왕을 따라 저승으로 간다. 동시에 숨이 완전히 끊어진 장보고의 육신에서 칼을 뽑는 염장. 그는 일대를 풍미했으나 비참한 최후를 맞은 해신에게 처음이자 마지막 충고를 한다.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그 어떤 짓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걸 가르쳐준 사람이 누구였더라? 다음날 아침 부친의 시신을 발견하고 울부짖는 유화에게 정몽은 병사들을 앞세워 포박한 완수를 끌고 온다.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너냐? 너도 한패야? 염장 그놈이지. 네 아버지도 그놈이랑 한통속이지.
칼을 뽑아든 유화, 정몽을 공격하는데 정몽은 그녀를 가볍게 제압한다. 연모의 정이 증오로 바뀐 그는 유화에게 잘 보이려 쩔쩔매던 과거의 찌질이가 아닌 것이다. 지금부터 정해지는 우리가 관장한다. 장보고의 시대는 끝났다고. 울부짖는 유화에게 완수가 진상을 밝힌다. 이놈 아버지가 그동안 대사에게 약을 먹였어. 미안해. 미리 알려주려고 했는데 내가 잡히는 바람에. 너는 괜찮아? 완수를 걱정하는 유화에게 정몽이 이죽거린다. 눈물겨 못 봐주겠네. 어떻게 죽여줄까? 아니, 너부터 죽여줄까? 좋아. 같이 죽여줘. 너 같은 놈한테 목숨 따윈 구걸하지 않을 거야. 내게 시집 오면, 아니, 하룻밤만이라도 좋아. 내 여자가 되어준다면 기꺼이 이놈은 살려주지. 이 미친 자식! 유화를 희롱하는 정몽에게 완수가 달려드는 순간 마침 일대의 무사들이 현장에 난입한다. 평소 유화를 따르던 무리들이다. 그러나 지방군인 이들이 지방군인 서라벌군을 대항하기엔 역부족으로 처절한 항쟁은 실패로 돌아가고 유화와 완수는 정몽 앞에 나란히 무릎 꿇린다. 정 같이 죽는 게 소원이라면 지금 죽여주지. 두 사람을 참살할 목적으로 정몽 칼을 빼드는데 순간 미미의 구음과 함께 시공이 잠시 멈춘다. 모든 이들의 동작이 정지된 가운데 미미 등장해 먼저 완수의 포박을 풀고 혀를 짚으면 그의 움직임이 자유로워지고 유화도 같은 방식으로 마비가 풀린다. 나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생색을 내는 미미에게 유화 처연하게 얘기한다. 모든 게 끝나버렸다. 할머, 아버지가 결국 일이 될 거라 했지 않소? 운명의 수레바퀴를 어찌 멈추려고? 유화 완수에게 진심으로 말한다. 미안해. 명화를 돌려주지 못해서. 괜찮아. 여기 네가 있잖아. 어서 가. 어서 네가 살던 곳으로 가. 아니, 나 안 갈 거야. 너랑 같이 여기서 살 거야. 지랄하고 자빠졌네. 더 이상 여기 있다가 너 진짜 죽는다. 안 돌아간다니까요. 거기 가면 뭐해요? 명화도 없는데. 하지만 여기선 유화가... 완수, 유화를 보는데 그녀의 몸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유화야! 나 이제 잊혀진 존재가 돼. 승자의 역사에서 우린 그저 먼지 같은 존재일 뿐이야. 안 돼! 가지 마! 약속할게. 언젠가 내가 꼭 네가 있는 곳으로 나비처럼 날아갈게. 그렇게 유화는 소멸되고 완수는 미미에게 패악을 부린다. 돌려줘요, 우리 유화! 얼른 돌려줘요! 시끄러워! 지팡이로 완수를 때려 기절시키는 미미. 비련으로 끝난 연인들을 위한 예언을 남긴다. 전생의 유화가 소멸했으니 후생의 명화도 존재하지 않을 터. 이로써 그대의 인생은 새로이 시작됐으니 현생의 인연은 천상도 유채꽃밭에서나 찾으시게. 청산도의 유채꽃밭이 그림처럼 펼쳐지며 해양 경찰이 된 완수. 비번을 맞아 취미로 사진을 찍고 있다. 그런데 이곳저곳 풍경을 카메라에 담다가 범바위까지 오게 된 그는 묘한 느낌을 받는다. 뭔가 기억이 날 듯 말 듯한 완수. 문득 고개를 돌리는데 저만치 미미가 아이스케키 통을 지키고 있다. 지혜비야 죽든 말든 지들 사랑만 중요해? 아유, 자식 새끼 키워봤자 말자 헛거라니까.
아이고, 불쌍한 장보고 50견도 못 거치고 내내 갱년기에 시달리다가 장보고 시대에 불효막심한 어떤 인간을 욕하고 있던 미미는 완수에게 꼭 받아야 할 빚이 있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덜 떨어진 시행착오. 또다시 불시착한 모녀들을 보고도 미미가 놀라지 않는 이유이다. 아가! 아이고, 그 애미 좀 버려무나. 아가 어디 가냐? 아가! 어이 어미, 아이고, 대건 누시오? 미미. 아이고, 남혜미 씨, 그 혹시 우리 아들 못 보셨는게라? 올해가 몇 년도? 1950년 8월. 가. 어디로요? 누구 집으로? 명인집으로요? 명인집이건 그 옆집이건 얼른 가라고. 아이고, 어따 대고 큰 소리여. 이 할미가 미친 할미구만. 어찌 알았어? 그래서 미미인데? 아이고, 얘들아, 얼른 가자. 근데 여기 물이 별로 안 좋다. 이거 진짜 미친 할미구만. 새 모녀가 홀연히 사라지면 미미는 완수를 유인하기 위해 호객행위를 한다. 아이스 깨끼, 둘이 먹다 둘 다 죽어도 모르는 아이스 깨끼. 안 사 먹으면 손해, 못 사 먹으면 바보, 그냥 가면 머저리, 먹고 가면 멋쟁이. 아이스 깨끼 하나 사 먹고 가. 직업병이 발동한 완수, 미미에게 다가가 묻는다. 여기서 파는 거 불법 아닌가요? 해경에서 이런 것도 단속하나? 내가 해양경찰인 거 어떻게 아세요? 내가 관상을 좀 볼 줄 알거든. 그럼 나 어때요? 올해 장가는 가겠어요? 수총각이구만. 그걸 어떻게? 급 방황에 얼굴을 붉히는 완수에게 미미가 낄낄대며 이야기한다. 아이고 걱정 말어.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톡 쏘는 여자를 만나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깨끼나 하나 사 먹고 가. 그럴까요? 왠지 기분이 좋아진 완수 지갑을 꺼내는데 어디선가 나비가 날아든다. 한 마리 두 마리에서 점점 늘어나는 나비. 완수 신기한 듯 보는데 나비가 날아오는 쪽에서 여군 장교 출신 고교 체육교사인 유화가 남학생들을 이끌고 터프하게 등장한다. 똑바로 들해라. 회차에 부리지 말고 딴 길로 새지 말고. 건방 위에서 괜히 개폼 잡다 떨어지는 놈, 나침반 웃돈 받고 팔아먹는 놈 걸리면 뒤진다 알았나? 유화 학생들을 다잡다 저만치 홀린 듯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완수를 발견하고 그를 부른다. 거기 아저씨! 이럴 수가. 내가 꿈을 꾸는 건가? 유화가 부르는 소리도 못 들을 정도로 그녀를 홀린 듯 바라보는 완수에게 유화 버럭 외친다. 아저씨! 예? 저요? 여기 아저씨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그 카메라 폼으로 들고 있는 거 아니면 우리 사진 한 장 찍어주시죠. 그럼요. 찍어드리고 말고요. 뽀르르 그쪽으로 달려간 완수. 카메라 각도를 맞추며 제자들과 자리에 잡는 유화에게 묻는다. 실례지만 이름이... 이름 없습니다. 퉁명스럽게 대꾸하는 유화 대신 학생들이 일러준다. 것들이! 쓸데없는 말을 남발하는 제자들에게 유화 역정을 내는데 그 모습마저 어여쁜 완수가 그녀에게 직접 묻는다. 유아. 그러니까 유채꽃이요? 인정. 제자들을 흘겨보면서도 반사적으로 한쪽 손을 들어 말하는 유화에게 완수도 똑같이 동작으로 반응한다. 인정. 왜 따라하는 겁니까? 그제야 완수를 똑바로 쳐다보는 유화에게 완수 빙구처럼 웃으며 반문한다. 내가 그랬나요? 정신 챙기십시오. 완수에게 충고한 유화, 제자들에게 명령한다. 위치로! 일사불란하게 자리 잡는 유화 일행.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미미가 끼어든다. 거기 아가씨!
여군장교 출신이구만. 아, 할머니는 빠지십시오. 말뻔세 하고는 바닷물 짠 거 하고 저는 싸가지 없는 것 하고는 절대 안 변하는구만. 자. 그럼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셔터를 누르는데 미미 악을 써댄다. 제발 깨끼 좀 사먹으란 말이야. 할머니, 진정하십시오. 자, 지금부터 1인당 깨끼 하나씩 내가 쏜다. 말만 거칠 뿐 노약자 보호가 철칙인 유하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벌떼처럼 달려가 깨끼를 받아드는 학생들과 그 사이에 끼어 가까스로 2개를 받아 유하에게 하나를 건네는 완수. 드시죠. 좀 녹은 것 같긴 한데. 그러든지 말든지. 유하 까칠하게 대꾸하지만 왠지 기분이 묘해진다. 뭐지? 이런 기분? 유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당황해 깨끼를 떨어뜨리는데 이 순간 얼른 이를 받아내려는 완수의 손과 겹친다. 가슴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면서 괜히 수줍어지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이상 증상. 전생의 기억을 망각의 역사 속에 묻어버리고 현생에서 재회한 연인들의 분위기가 달달해진다. 미미가 보기엔 시원섭섭한 결말이다. 하여튼 요즘 것들은 속전속결이야. 아이고, 내 할 일은 끝났네. 깨끼통을 불끈 들고 떠나는 미미. 사랑의 미학인 깨끼를 외치며 시대의 저편으로 사라지는 그녀와 유하. 아니 청해 부인과의 계약은 이걸로 쫑이다. 그렇다고 복수가 끝난 것만은 아니지만 아이스 깨끼 사 먹어. 아이스 깨끼. 미미가 사라지면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존재를 완전히 잊고 학생들은 손을 맞잡은 유하와 완수에게 환호하며 요구한다. 학생들의 놀림에도 손을 놓지 않는 유하와 완수, 괜히 웃음이 터진다. 간질거리는 미소에서 점점 부풀어 오르다 펑 터질 것 같은 환희다. 그렇게 새로운 인연으로 재회한 2사람. 환한 미소가 아름답다. 그리고 마침내 천신만고 끝에 집으로 돌아온 미미 할멈은 전우치로 변신하며 과거를 추억한다. 10여 년 전 웬 발칙한 초딩들이 전우치 사당에 들러 온갖 불량식품들을 올려놓고 사랑의 맹세를 했으니 바로 완수와 명화였다. 우리 사랑 끝까지 가게 해주세요. 그때 그 어린 것들이 전 재산을 털어 바친 재물을 먹고 배탈로 고생했던 전우치는 이제야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 니들도 고생 좀 해봐라. 총명탕을 얼린 깨끼를 한 입 먹고 나서야 완수와 유하 서로가 초등학교 시절 첫사랑임을 깨닫게 되는데 그 순간 뱃속에서 전쟁이 난다. 불량식품인 아이스 깨끼를 먹고 배탈이 나서 화장실 앞에 줄지어선 완수와 유하 일행,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 위로 쾌재를 부르는 전우치의 목소리가 겹친다. 미미 프로젝트 대성공! 사당 철폐여 호라!